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사이버 트럭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에 충격을 줄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와 비트코인에 대한 올해 전망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미국 시간으로요, 1월 1일 새아침에 새해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주 희망찬 또 한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월 1일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투자 철학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꼭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에 이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투자 철학을 꼭 가슴에 품고 특히 올 한 해 이걸 잘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워런 버핏의 이 말 정말 유명한 말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보시면요. If you don't find a way to make money while you sleep 이라고 합니다. 자, 잠자는 동안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찾지 못하게 되면 you will work until you die 이라고 합니다.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법을 찾지 못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게 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 소름 돋으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If you don't find a way to make money while you sleep, you work until you die. 정말 여러분 이거 가슴에 꼭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 대기업을 다니면 50 정도 전후반에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길게 되면 한 60, 교수들도 요즘 60, 65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65세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이 다른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강의를 뛰어다니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은퇴를 한국 같은 경우 되게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이에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한참 돈이 필요할 때거든요. 어떤 가장은요, 그때가 사실 50이나 55세 나가라 그러면요, 그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늦게 아이를 낳게 되면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나와서 평생 기업에서 일만 했는데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더 그런 부분이 절절하고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도 사실 많은 미국의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이나 보게 되면요. 저도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친구들은요. 상당수, 대부분입니다. 모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상당수가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적금 이런 거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모아서 미래의 노후를 대비한다. 이런 생각 개념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소비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가 바로 그런 배경들도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50이나 60에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요. 그때는요, 체력이 달라요. 30대, 40대랑은요, 완전 다른 체력입니다. 30대, 40대에 아무 데나 던져놔도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잡도 뛸 수 있죠.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요. 남의 집에 아니면 기업에 소속돼서, 또 화장실 청소도 해서 투잡을 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대리운전도 뛰고, 배달도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고 60이 되잖아요. 그때 회사에서 나오면요, 이제 체력이 안 따라가요. 여러분들 생각만큼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다? 마음은 할 수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고요. 잘못 삐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병원비, 약값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질병이 가장 많이 생길 때예요. 50대, 60대가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때는 사실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50대, 60대에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이 버핏처럼 자산에다가 투자해 두게 되면 돈을 벌고 있거든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다, 애플에 투자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이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다면요. 거기에 가령 10억이 들어가 있다, 뭐 15억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이 이제 딱 갖고 있게 되면 그 돈이 계속 돈을 벌었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자고 있는데도 사실 돈을 벌어오니까 나중에 노후 때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산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이 나오는 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이제 그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옮겨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월급을 내가 뭐 500만 원 받고 있다, 600만 원 받고 있다가도 사실 은퇴를 하게 되면 사실 50대, 60대 때에 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한 3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한 10억, 뭐 15억을 이 자산으로 모아둔 걸 가지고 이자가 나오는 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10억 넣으면 뭐 4%, 5%만 하더라도 한 달에 500만 원, 40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뭐 퇴직을 한다거나 어떤 갑자기 뭐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그만둘 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데도 험악한 일들을 해야 되고 계속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에 풀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의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If you don't find a way to make money while you sleep,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옆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시스템을 갖추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산 투자, 꼭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산이 불어나면요, 자연스럽게 배당에 투자하게 되면 배당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요. 그리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부동산에 월세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 노후가요, 훨씬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여러분들이 늙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시스템을 소위 잠자는 동안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노후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노후가 아주 불행해지죠. 불안하고 또 불행해집니다. 또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도와주면 땡큐지만요, 자식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매달 몇백만 원씩 보내줄 수 있나요? 못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먹고 살기, 계속해서 자기 가정을 일궈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을 의지하다가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미래는 자기가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지금 수입이 괜찮을 때, 체력이 될 때, 나중에 노후를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꼭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앞으로 5년 동안, 뭐 10년 동안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블룸버그 마켓에서 다루어 준 거. 자, 작년이죠, 이제 2024년도에 비트코인과 미국의 US 빅테크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보상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기사 제목이고 내용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까지 쳤는데요. 여러분, 24년도에 비트코인의 소위 말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여간에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떠한 대가를 치렀느냐? 그냥 그저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Who embraced the risk in 2024입니다. 24년도에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하고요,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비트코인이든 또 테슬라건 미국의 빅테크도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했죠. 비트코인은 제가 멤버십에서 올해 초에 이 현물 ETF가 통과되면서 이제는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사실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수익 좋죠. 그래서 이 미국의 특히 이제 이 빅테크들도 수익도 좋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 뭐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구독자들만 보십시오.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엔비디아는 좋은데 테슬라는 좀 올랐다가 많이 올라봐야 270, 280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220대에 머물러 있고, 또 안 좋을 때는 180달러까지 떨어지고, 그 레인지 자체가 180, 160에서 220, 230 사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고요. 다른 주식 다 오르는데 테슬라만 안 오르고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갑자기 미친 상승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00달러까지 돌파해버리고, 처음에 300달러 돌파할 때까지는 내려오겠지, 다시 250으로도 옛날처럼 또 내려오겠지 하다가 그때 판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00 돌파하고 나서 350도 돌파하고 또 내려오겠지 했는데 안 내려와요. 400 돌파해버리고 나중에 480까지 갔죠. 그러다가 480을 고점으로 찍고 지금 이제 400달러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세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큰 상승하면서 뭐 떨어지긴 했지만 수익을 이제는 많이 얻은 거죠. 왜냐하면 200대 또 180대 많이 줍줍했거든요. 그게 평단가도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산이 불어났습니까? 리스크를 떠안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투자든요, 리스크가 없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리스크가 없습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또 주식에 투자하면은 좀 더 변동성이 심하니까 훨씬 피부로 느끼는 리스크가 더 많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들, 특히 빅테크들이랄지 테슬라랄지 해보게 되면 리스크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30%, 40% 폭락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50%, 60% 빠질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buy and hold 계속 가지고 있어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추가 매수를 하니까 수량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내 자산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이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리스크를 떠안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투자든요,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를 바라볼 때는 그냥 It is a part of my life. 내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뭐 누가 다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는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찾아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을 비춰보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을 놓고 봤을 때에 오르락 내리락, 내가 고점에 살 수도 있고 중점에 살 수도 있는데 결국 이걸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 보니까 많이 상승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향 하면서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변동성이 심하죠. 근데 결국 보상도 크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면 보상도 큽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게 되면요, 사실 이런 지금 뭐 주가가 480 같은 게 400달러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도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뭐 처음 투자하는 분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이런 어려움에 막 또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래의 노후를 준비한다면요,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부동산은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요, 매달 여러분들이 내야 될 그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자를 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내고 150만 원을 낸다고 할 때 아파트를 어떤 걸 사냐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이자를 내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이나 일주일 뒤에 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아파트 바로 그냥 경매로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길게 내가 이 회사에서 사고만 안 친다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혹 내가 이 회사에 잘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 돈은 내가 갚을 수 있어 이러면서 무슨 일을 해서 갚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의 어떤 리스크를 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다 똑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게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항상 내가 떠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산이 불어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창출된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여기 미국 2025년도 새 벽두부터, 자,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와 연관된 굉장히 또 충격적인 사건인데, 자, 여러분, 오늘요, 어떤 지금 사고가 떴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트럼프 호텔,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 사진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트럼프 타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호텔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이 사이버 트럭이 타고 있죠. 자, 완전 폭발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소름이 이제 돋았던 것은, 제가 여기 머물렀었거든요. 한 4년 전쯤에 트럼프 호텔에 머물렀어요. 뭐, 그때는 트럼프를 좋아해서 뭐, 이렇게 머무른 게 아니고요. 워낙 또 이 트럼프 타워 여기 보면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호텔이 이제 가족들이 머물면서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건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서 오고 해서 같이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트럼프 타워에서, 이제 넓은, 이 아주 좋은 공간에서 아주 럭셔리한데, 근데 여기 머물다 보니까 이 사건이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너무 익숙하죠. 저기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차도 발레이 파킹하면서 부르고 뭐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 바로 트럼프 이 호텔 앞에 바로 정문 앞에서 사이버 트럭을 파킹했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 폭발을 해서 완전히 이 주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보시게 되면 위에 explosive contained cyber truck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호텔 앞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호텔 앞에 이 사이버 트럭 안에요. 폭발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 뭐가 있었냐면 빨간색으로 하려는데 fireworks. 그 외에 우리가 fireworks 하는 이 폭죽 터뜨리는 것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이제 이 2024년도 밤에 그 신년으로 넘어갈 때 뉴욕도 그렇고 다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트럭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폭죽을 다 밀어넣고요. 그리고 가스 탱크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페인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이게 캠핑 퓨얼입니다. 자, 우리 캠핑 갈 때 연료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차콜도 있고 불 태울 때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사이버 트럭에 밀어 놓고요. 여기에 사실 또 배터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폭발했을 때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머스크도 사이버 트럭이 사실 폭발물을 지어서 터뜨렸을 때는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더 폭발력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에 파이어웍스랄지 가스탱크랄지 캠핑 퓨얼인데, 처음에는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 테슬라 팀들도 조사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사이버 트럭의 배터리 폭발이로 의심이 돼서 접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처음에 보도할 때 이 사이버 트럭 배터리 폭발이다 뭐 이렇게까지 막 급전을 타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사팀들이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파이어웍스 안에 이 가스 탱크랄지 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되어지는 걸 보니까 단순 배터리 폭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보를 냈던 그런 기사들도 다 정정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요, 현재 당국 조사들, 경찰 조사가 1차 대충 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단순 배터리 폭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운전자가 잘 의도하고 만들어낸 폭발 시스템이 작동한 거다. 이렇게까지 현재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NN도 그렇고 여러 보도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폭발이 트럼프 호텔 앞에서 단순한 이 배터리 폭발이 아니라 a possible terrorist act라고 하고 있죠. 그 초록색이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테러와 똑같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이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호텔 앞에서 했다라는 거, 이건 뭐예요? 결국 이 테러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 이 트럼프가 유세할 때 총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트럼프를 사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총격과 그런 다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와 트럼프가 거의 브로맨스처럼 단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거 꼴보기 싫은 거죠. 이거는 사실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조합은요, 그 자체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머스크가 강력한데, 트럼프도 원래 강력한 인물인데 머스크는 더 강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둘의 조합은 정말 이 상상 초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둘의 관계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냥 증오하고, 원래 테러라는 게 증오심을 발로해서 이런 극단적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극단적으로 막 이 무기를 쏜다거나 뭐 이런 뭐 테러리즘처럼 이렇게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제가 그래서 극단을 자꾸 싫어하는 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건요, 결국은 폭력을 수반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군사력을 동원하건 무기를 쏘건 총을 쏘건 트럼프에게도 총을 쏘건, 그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으면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걸 부정하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제가 극우, 극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특히 그게 판단력이 흐려지면요, 자꾸 극우로 치우치게 되고 극자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종교적인 거와 똑같아요. 종교도요, 여러분 막 신천지랄지 극단적으로 가는 종교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막 이 종교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다 같이 그냥 자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적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IS라고 이슬람 쪽에, 여러분 이슬람들도요, 그냥 보통 온건한 사람들, 보통 일반적인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꼭 극단으로 치우는 그 이슬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최극단이 IS잖아요. 그냥 다 죽이고 총 쏘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테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가는 건요, 종교적 행위 막 그 광신도처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정신분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고 무기를 쓰고 총을 쏘고 이러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위가 트럼프하고 머스크를 보면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뭐 이런 거는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줄 건 아닙니다. 뭐 언론들도 이런 얘기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 처음에요, 사이버 트럭 배터리 폭발이다라고 또 언론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막 또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이버 트럭에 배터리가 폭발했다 그러면 또 이 테슬라 주가에 좀 신년부터 출렁이겠죠. 내일부터 장이 열리게 됐을 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테러리즘으로 밝혀지면서, 자, 뭐 영향력은 그냥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새해부터 이런 일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리스크예요. 여러분,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치 쪽에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요, 이거 자체가 take a risk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투자 철학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라 그랬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러다가 머스크가 죽으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다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에는 이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드디어 내일 테슬라의 이번 4분기 인도량 발표가 발표되어집니다. 자, 지금 뭐 이전만큼 이 테슬라가 몇 대를 인도했느냐, 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지금 관심이 거의 무관심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완전 달라졌다라고 계속해서 최근에 분석해 드렸죠. 근데 어찌됐건 내일 이제 인도량이 그 4분기 Q4의 전체 생산량과 인도량 결과가 내일 아침 일찍 나옵니다. 1월 2일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월가의 예측치는 대략 50만 7,000대를 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 데이터 자체를 만약에 뛰어넘는다? 그러면
역대급 데이터이면서 동시에 한 분기에 50만 대를 돌파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마일스톤, 상징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51만 5천 대라고 하는 작년 토탈보다 다 뛰어넘는다? 그러면 아마 주가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트벨트 단단히 매고 계세요. 혹시나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갑자기 또 이 인도량까지 잘 나온다? 이러면 초대박 터지겠죠.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도량에 대해서 관심이 덜해요. 정말로 많이 덜해요. 왜냐하면은 올해 지금 테슬라의 그 관심은요, 전부 다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이쪽으로 가 있다고요. 그리고 로봇택시가 이제 진행될 거면 25,000달러짜리가 나올 거면 지금 뭐 테슬라의 이벤트가 어마어마하거든. 25년도에요. 사실 그러니까 인도량 뭐 4분기에 좀 안 나오냐 이게 그렇게 지금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단 여기 지금 딜리버리 넘버가 월가의 예측치를 소위 말해서 50만 7천 대를 뛰어넘는다? 이거는 주가가 상승할 아주 흐름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51만 5천 대를 뛰어넘는다? 이러면은 주가는 폭등할 수가 있어요. 내일 또 다시 뭐 480이 아니라 500달러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기다리세요. 아주 내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뿐이 아닙니다. Q4죠. 4분기 에너지 스토리지 디플로이먼트 넘버입니다. 내일 또 에너지 우리 메가팩 있죠? 메가팩과 또 파워월 등등 에너지 저장 이 디플로이먼트 숫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내일 당장 공개는 안 되겠지만 얼마나 했냐 이 얘기는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내일은 그냥 기분 좋게 기다리세요. 뭐 지금은 우리가 쫄거나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테슬라의 이 시대가 향후 한 3년 동안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뭐 요런 뭐 이 한 분기의 결과 데이터가 뭐 테슬라를 무너뜨리기를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일론 머스크가 또 굉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 초록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스크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genie out of the bottle. 정말 또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The genie is out of the bottle. 여러분, 지니가 뭡니까? 지니. 자, 지니는요, 또 여러분, 명지나 연지나 지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니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 소원을 말해봐. 세 가지는 내가 들어줄게 하는 그런 요술램프의 요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원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존재죠. 자, 이 지니가 Genie is out of the bottle랍니다. 지니가 드디어 램프, 이 병으로부터 나왔다. 호리병, 뭐 병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자, 아래쪽에 영상에 보게 되면요. 이 테슬라 로봇이 지금 이 텍사스 공장 그 지하에 있죠. 지하에서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정말 올해, 그러니까 벌써 25년도니까 올해 말 하반기쯤에 이제 로봇을 선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학습을 시키고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 본격적으로 로봇을 투입할 건데 지금 로봇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요, 그냥 거의 지니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가 사람들의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듯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하기 싫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이것 좀 해줄래라고 하니까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야, 커피 한 잔 따라와 이러면 가서 커피를 가져오고, 또 야, 저 빨래 저거 좀 좀 개면 좋겠다. 빨래도 개고. 옛날 빨래 개는 그 로봇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허드렛 일들,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일들을요, 로봇이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는 사람이 이 소위 말해서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니까 이 테슬라 옵티머스는 지니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상징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런 로봇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머스크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여기 지하에 로봇이 만들어지고 실험되어지고 오는 걸 계속해서 보고 또 멀리 떨어지면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고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로봇의 진행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 결국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지니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런 역할요. 사람이 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귀찮아하는 일들, 그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귀찮고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정말 지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런 부분에서 확신하는 거죠. 드디어 지니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 지금 영상 전체를 보면요, 굉장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뭐 발전하는 속도며 지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올해 말에는 분명히 테슬라 회사에 투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 감축들도 이제 올해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험하고 나오고 투입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꾼들도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들은 다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인력 감축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주겠죠. 테슬라의 마진율이 올라갑니다. 생산 능력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 마진이 올라가면 뭐예요? 돈을 더 버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건요. 테슬라 공장에 로봇을 투입했다?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마진율이 좋아지니까 인건비를 줄이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로봇은 테슬라 공장에 투입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 투입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뭐 여러 업체에 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건 지니가 나온 게 맞죠. 그리고 이 지니는 결국 테슬라가 이 로봇을 만든다. 테슬라에게 어마어마한 소원을 들어주겠죠.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요, 향후 앞으로 소위 말해서 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로봇 시대를 연다? 뭐 앞으로 2, 3년, 뭐 3, 4년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25년도 1월 1일 첫 번째 아침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종교스TV였습니다.